안녕하세요. 예, 원명역학원의 원명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점성술에 대해서인데 약간 비평에 대한 부분이에요. 점성술이 아주 인간이 살아오면서 태초부터 거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천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니까 그냥 뭐 별이 뭐 하늘에 이제 그 천장에서 구멍이 뚫려서 저렇게 반짝거리나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뭐 일식이나 월식, 이제 이런 현상들이나 이제 기후, 이런 걸로 이제 점성술을 썼다면, 지금은 이제 뭐 과학적인 검증 단계도 하고 실험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막 거쳐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점성술의 역사나 어떤 과학적인 검증 실험들이 이루어졌던 어떤 정보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점성술로 위키백과 부분을 참조하시면 책들보다 상당히 이제 좀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2001년부터 이제 점성술을 이제 접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금 한 15년 좀 넘게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좀 느낀 점하고, 조금 모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점성술을 지금까지도 뭐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하고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지금 우리가 그 서양 점성술은 세차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피컬 조디악, 회귀 황도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드리얼 조디악은 이제 항성 황도대죠. 이제 세차 운동을 고려해가지고 지구의 이제 자주축의 기울기를 고려한 거예요. 예, 이제 23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제 그 천칭자리 스피카 있잖아요. 23도에 있는 스피카를 그들이 볼 때는 처녀자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인 약간 뒤로, 음, 그 우리가 그 실제로 확인해 보면 어떤 행성들, 이제 외행성들은 별로 안 변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내 행성들은 한 사인씩 이제 뒤로 가 있죠. 예를 들면 물고기 자리에 내가 행성이 많으면, 이제 사이드리얼 조디악으로 보면 물병 자리에 행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따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예전에 실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미셸 고클랭이란 사람이 조금 유명하고요. 뭐 점성가들을 막 모아가지고 사람의 인생에 이제 그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하는데, 이 점성가들이 실력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고.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막 실험을 해보니까 하늘의 천체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어떤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좀 실망스러운 이제 결과들을 막 얻었죠. 그러니까 이 점성학이 완전한 과학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한마디로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미신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점성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수학적이기도 하고 내가 물리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상은 좀 애매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과학도 사실은 가설의 학문이잖아요. 계속해서 증명해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ing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약간 권위가 있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점성술에 그렇게 뭐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했다가 뭔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그냥 중단하고, 에이, 이거 뭐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뭐 점성학을 그렇게 꾸준히 솔직히 말해서 약간이라도 뭔가 이제 그거를 하려면 최소한 2, 30년은 계속해서 그 세월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학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천문학자들이 연구는 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점성술로 먹고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왕궁이나 귀족들 상대로 이제 점성학을 많이 봤죠. 서민이나 이제 천민들은 그 점성학 차트를 보기는 어려웠었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법도 너무 복잡하고 이제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차트 하나 이제 그 천체력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한 15분, 30분 이상 걸리니까요. 그거 차트 하나 뽑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참 지금은 막 세상이 많이 편해졌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이제 어떠한 굳이 이제 컴퓨터 한 대로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다 이제 뽑아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 음, 좀 재미있는 어떤 연구를 한 게 미셸 고클랭이 이제 화석효과라고 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점성학자면서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하기 되게 좋았겠죠. 옛날에 무슨 그 달의 어떤 조수 간만차에 의한 뭐 월경이나 뭐 그런 이제 어떤 그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막 연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근데 이제 이 운동선수들을 검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차트에서 운동선수들의 차트에서 화성이 몸을 쓰니까요. 이제 운동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계속 이제 그 샘플들을 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 운동선수들의 차트에서는 화성이 무슨 좀 중요한 지표성이라던가 아니면 좀 앵글에서 힘을 발휘한다던가 아니면 화성 자체의 디그니티가 강해가지고 영향을 이제 주는 어떤 공통적인 효과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운동이라고 해도 그게 화성적인 부분이 강하기도 한데, 금성을 쓰는 운동들도 있고, 수성 영역이 더 강한 운동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점성학은 응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거를 몇 개의 어떤 혈액형 이론처럼 몇 개로 추리는 거 사실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클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되게 깊은 차원에서 검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왜 그 수영 선수 중에 이제 그 펠프스 다 알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계절이에요. 그 화성이. 화성이 계절이면 펄하기 때문에 되게 약하거든요. 하지만 그 펠프스 같은 경우 시리우스, 이제 화성이 시리우스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폐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폐가 일반인보다 되게 확장되고 크지 않았을까. 예, 그 시리우스의 어떤 그 힘을 받아서. 그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계절이니까 뭐 물과 그 관련이 있고 수영 선수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음, 이게 뭐 다양성이지 어떤 그 범주를 좁게 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은 다 이렇더라. 이렇게 가설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 검증은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 잠깐 언급했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던 그 트로피칼 조디악과 사이드리얼 조디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이제 트로피컬 조디악을 사용하고요. 인도 지금 베딕 점성술 같은 경우는 사이드리얼 조디악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어 그 지구 인도 같은 경우는 지구의 이제 그 움직임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제 다른 천체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특성으로서 더 많이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본 건데, 만약에 인도 점성술로 서양 점성술의 지식으로 인도 점성술을 보면은 일단 디그니티 체계가 이렇게 좀 무너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하우스는 똑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민들은 좀 보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 보면 하우스만 가지고도 행성이 어느 하우스에 있는가, 어느 하우스가 발달돼 있는가만 봐가지고는 의외로 그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명예를 얻을 것인지, 부를 얻을 것인지, 뭐, 좀 사고가 많은 차트일 것인지, 아니면 고귀한 차트일 것인지, 아니면 고생을 많이 할 차트일 것인지, 이거를 다 판단할 수 있었어요. 하우스만 봐도, 디그니티 고려하지 않아도, 사실, 그러니까 하우스만 환경이죠. 그것만 봐도 거의 얼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디그니티 빼놓고 판단을 해도 이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볼 수 없지만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그 디그니티도 중요하지만 그 하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우스 환경이죠. 그 환경 우리한테는 진짜 그 환경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전쟁의 시기고 아니면 되게 그 환경이 척박한 나라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도 더 많고. 그런데 좀 평화로운 나라 같으면 차트가 뭐 조금 좀 그래도 그냥 얼추 그냥 그 기본적인 삶은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하우스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점성가들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점성가들을 모아놓고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아무 정보를 이제 주어지지 않고 차트만 보고서 그럼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인가, 뭐 어떤 형태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유추를 하는 건데 서양 점성가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는지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별로였대요. 그 이제 거의 뭐 근사치에도 그게 와닿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차트를 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이 그래도 잘 살 것이다. 아니면 건강할 것이다. 아니면 뭐 이 사람 많이 아플 것이다. 이 사람은 뭐 수술을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심한 얘기는 좀 빼고 음, 그리고 뭐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괜찮게 산다. 이런 거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할 것이며 그런 걸로 들어가면 이거 조금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예를 들면 금성토성이 컨정션한 구조로 만약 직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술성이죠, 금성은. 그 토성은 약간 혐오스러운 거 혹은 비주류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기피하는 업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두운 측면, 금성토성이 있으니까 토성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약간 어두운 측면에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성적으로 변태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 환경과 기질에 따라서 그 하나의 구조도 되게 많은 그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들어가려면 솔직히 다 맞추려면 그 사람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두루뭉술하게밖에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이 차트를 딱 보고 정말 실력이 있으면 음 어느 영역대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영역대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약간 영역을 발휘해 가지고 뭐 진짜 맞춘다. 점성술로 맞췄는지 진짜 신기로 맞췄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영역권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점성학이 안 맞았더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천체가 영향을 준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조디악에 따라서 그 여러 기법들이 존재하고요. 이러니까 사실 매력이 없었으면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제가 이제 뭐 한 20년은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검증을 계속 해보고 그 시간 동안 차트를 아주 많이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껴가는 사람을 솔직히 못 봤거든요. 되게 많이 비껴갔거나 정말 터무니없이 나오거나 이러면 제가 실망을 했겠죠. 점성학에 대해서 굳이 매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고 놀랄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자극적인 소재이긴 한데 이제 살림하는 아주머니예요. 그 이제 차트에서 운의 흐름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금성운이 들어오는데 금성이 이제 막 칠하우스에 있고 또 이렇게 성욕이 발달된 어떤 금성이에요. 이러면 이제 좀 있으면 최소한 음, 그 아주머니 주변으로 남자 3명은 보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금성이 무버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3명이 보일 것이다. 이제 찝적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그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그냥 뭐 일하고 살림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주변에 막 그 막 좋아하는 남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한 예로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좀 별로인 아줌마예요. 그냥 이렇게 좀 탕탕하게 생기고 그런데 차트를 딱 보니까 오하우스에 막 엄청 강한 화성이 있는 거예요. 오하우스는 유의, 성용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때 흐름에는 그런 거를 못 참잖아요. 그 이제 흐름을 딱 보면 이 아줌마가 전혀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흐름 때는 진짜 그걸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몰래 애인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를 실제 이제 그 상담으로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걸 봐도 이런 게 너무너무 그냥 딱 맞아 떨어지고 그때 진짜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어 이게 체감의 학문인 거죠. 그리고 경험의 학문이랄까요? 근데 솔직히 텍스트적으로 그렇게 막 하기에는 좀 어렵죠. 너무 복잡하죠. 응용을 해야 되죠. 응용을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실력을 계속 늘려나가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기법에 대한 부분보다는 점성술 전반에 대한 어떤 뭐 얘기 혹은 비평이라고 하기도 조금 모호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저번에 이제 사주 명리학을 초급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정보의 소화력이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수업은 이제 적당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독학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 강좌를 봤어요. 인강을 이제 막 설거지하면서 보고 뭐 씻을 때도 이제 듣고 그러니까 소리 들으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인강을 지금도 많이 보는데 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처음엔 점성학 강좌를 체계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체계적으로 어디에 매여가지고 꾸준히 막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주제, 이런 거를 해야 이렇게 좀 재미를 느끼고, 뭐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고심은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점성학 강좌를 할까, 뭘 할까 이러다가 아, 그냥 내가 편하게 좋아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강좌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좀 정보 차원, 뭐 생각할 거리들, 뭐 이런 차원으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